1999년 화성 궤도를 진입하던 미국 나사의 기후 탐사선이 대기와 마찰을 일으키며 파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탐사선을 제작한 록히드 마틴사는 미국의 파운드 야드법을 사용한 반면 이를 운영하던 나사는 세계 공식 단위 킬로그램 미터법을 사용하다 보니 로켓 추진력을 계산할 때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무려 1,500억 원의 프로젝트 비용을 단위법의 불일치로 허공에 날려버린 겁니다. 인류는 일찍이 측정의 기준을 정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선사시대 사냥 후 잡은 물고기의 크기를 말할 때 손가락, 손바닥 혹은 팔꿈치 길이처럼 신체 길이를 이용해 크기를 표현했습니다. 신체 길이를 이용한 측정법은 고대 이집트 수메르 그리스까지 오랜 시간 동안 디지트, 팜, 큐빗처럼 보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현대에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 나라가 길이 측정 기준으로 미터법을 사용합니다. 미터법의 시작은 1789년 프랑스 혁명의 광풍이 불던 시절 제정되었습니다. 구제도 적폐를 몰아내자는 질풍노도 혼란 속에서 새로운 사회체계가 만들어졌고 도량형 또한 새롭게 과학적 기준으로 만들기로 합니다. 미터법을 정하던 당시 핵심 지식인들은 기존의 억압적 카톨릭에서 벗어나 이성과 계몽을 중요시하는 프리메이슨들이 대다수였으며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을 통해 접하게 된 고대 이집트의 놀라운 건축과 요술은 당대 지식인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 기변이 된 로베스피에르, 몽테스큐에, 루소 등 많은 인물들이 프리메이슨이었으며 실제 프랑스 대혁명 인권선언문은 전시안과 피라미드, 자신의 꼬리를 먹는 우로보로스, 삼각자 상징들로 도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립과학 아카데미는 체계 없이 들쑥날쑥한 도량형을 통일시켜 영국 야드법에 대항하는 절대불명 기준을 만들고자 했으며 그 핵심은 지구 크기를 기준으로 한 미터법이었습니다. 적도에서 북극까지 8일을 지나는 4분 자원선 길이의 1000만분의 1이 사람들이 실생활에 사용하기 좋은 적당한 크기로 이를 1m로 정의합니다. 즉 4분 자원선 길이는 1만 km입니다. 참고로 미터의 어원은 길이를 잰다는 그리스어 메트론에서 유래합니다. 이 미터법을 주도했던 인물은 내무장관이자 프랑스의 뉴턴이라 불리던 시몽 라플라스입니다. 17세기 만유인력 법칙을 확립한 영국의 뉴턴, 프린키피아가 있다면 18세기 프랑스에는 라플라스의 천체 역학이 있습니다. 라플라스는 고차원 방정식을 이용해 태양계 행성들 간의 상호작용과 운행을 증명해냈고 심지어 태양계 탄생의 성운설, 블랙홀의 존재를 최초로 생각해낸 인물입니다. 뉴턴은 우주가 신의 섭리 속에 유지된다고 믿었던 것과 달리 라플라스는 고정적 수학적 법칙에 따라 정밀한 시계처럼 신이 필요 없는 우주가 존재한다 생각했습니다. 과학 법칙만 알면 미래도 예측할 수 있다는 무신론적 운명론은 라플라스 악마라고 불리우며 양자 역학 불확정성 확률론이 나오기까지 고전 과학계의 핵심 철학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당대 천재과학자 뉴턴과 라플라스는 신에 관한 종교적 관점은 정반대였지만 둘 모두 공통적으로 고대 과학기술 최고 집약체로 보이는 피라미드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정밀하게 돌아가는 시계 태엽의 수학 법칙처럼 피라미드 또한 거대하면서 정밀한 어떠한 수학적 진리를 재현한 것이 아닌가. 또한 거대한 사각뿔 모양이 지구 자체를 상징하고 있을 거라 직관적으로 확신하였습니다. 대피라미드는 거대한 뿐만 아니라 극악의 정밀도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밑변의 내변 길이 차이는 0.2m 이내로 이는 0.08% 오차로 완벽에 가까운 정사각형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건축법상 허용 오차는 2%이며 사실 시공 중의 불량은 아주 흔하게 접합니다. 정밀한 측정 장치를 사용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건설 과정에 수많은 오차가 생기게 되고 90도 정밀한 직각으로 밑변을 만드는 것은 현재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더 어려운 것은 밑변 방위 정렬입니다. 피라미드 밑변의 동서남북 정렬 오차 각도는 0.08도 이내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시간의 기준이 되는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의 남북을 잇는 본초 자우선 오차가 0.15도임을 비교했을 때 대피라미드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정밀도를 가집니다. 너무나 강박적이기까지 한 극악 정밀도를 보이는 대건축물이 의미 없이 막 지어졌을 리는 없으며 길이 하나, 각도 하나, 돌 하나하나에 온갖 종교적, 수학적, 천문학적 상징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은 자명합니다. 대피라미드 안에 숨겨진 비밀 코드를 찾아내기 위해선 가장 먼저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하는 것이 건축 당시 측량의 기준점 로얄 큐빗이며 작은 오차 범위도 허용치 않는 내구성과 정밀도를 가졌을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학자들이 대피라미드 외부와 내부 길이값들을 측정해 발표했지만 작은 편차들이 존재했습니다. 이 결과값들을 평균 내어 오차를 줄이고 고대 이집트 측정용 막대들에서 구한 큐빗 수치와 비교해서
심사숙고의 논의 끝에 윗변을 230.38m, 440 로얄 큐빗, 높이는 146.60m, 280 로얄 큐빗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대피라미드 외부 길이를 근거로 한 1큐빗 값은 0.5236m로 계산됩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일반적으로 큐빗 값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거리로 고대 이집트인 평균 키가 162cm였으며 이때 큐빗 값은 44cm입니다. 실제 그리스, 이집트, 로마 모두 큐빗 값이 대략 45cm였습니다. 대피라미드에 사용된 로얄 큐빗은 신체 길이로 만들어진 게 아니란 뜻입니다. 무의미해 보이는 0.5236m의 숫자에는 비밀이 숨겨 있는데 그것은 바로 1m와 온줄입니다. 3.141591을 6으로 나눈 값이 정확히 0.5236인데 이를 도형으로 풀어 설명해보면 지구둘레 4분의 1인 4분자우선 1만 km에서 정해진 1m를 직선으로 펴서 1m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만들었을 때 그 원을 12등분한 길이가 0.5236m가 되고 이 수치가 바로 1 로얄 큐비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복잡하게 12로 나눈 걸까요? 고대 이집트에서 12는 원형의 하늘, 천구의 법칙, 시간과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태양이 지나는 12개의 별자리 황도 12궁, 1년 12달, 낮 12시간, 밤 12시간, 원 360도의 12등분, 모두 11을 기본으로 합니다. 타 지역 역사에서도 올림포스 12신, 예수님의 12제자, 유대교의 12지파, 동양의 12지신까지 12는 신성한 숫자로 여겨졌습니다. 대피라미드 건설 당시 사용된 로얄 큐비트 0.5236m는 현대 미터법처럼 지구둘레 4분자우선 길이와 파이값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최초 지구 크기를 측정했던 사람은 기원전 2세기 그리스 에라스토테네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하진날 정오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 지면에 비치는 햇빛 그림자 각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토대로 그 비율을 이용해 지구 크기 값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에라스토테네스는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 관장으로 도서관에 보관된 고대 이집트 고문헌을 보고 지구 크기를 자신은 측정했다고 거짓 주장한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그 증거로 피라미드가 만들어지던 고대에는 시에네가 북 회기선상에 놓여 하진날 그림자가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했지만 기원전 2세기엔 지축 기울기 변화로 그림자가 사라질 수 없음이 현재 밝혀졌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데이터 오류들이 있음에도 근사치 자우선 결과값이 도출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피라미드 외부 길이를 계산해 도출된 1큐빗 값이 미터법과 같은 방식을 이야기했는데요. 더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집트 고고학의 아버지 플린더즈 패트릭 영은 피라미드 내부를 정밀 측정해 로얄 큐빗 값을 도출해냈습니다. 그가 구한 1 로얄 큐빗 값은 외부 길이를 바탕으로 한 기존 0.5236m보다 0.001m 큰 0.5237m였습니다. 피라미드 외부는 침식과 파괴가 있어 아무래도 내부보다 오차가 더 클 것이며 실내를 측정해 도출된 1 로얄 큐빗 0.5237m가 더 정확한 값일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1m와 온줄로 깔끔하게 맞아떨어지던 0.5236m와 달리 0.5237m 값은 미세하게 오차가 발생합니다. 19세기 패트릭 영은 머리카락 한 올 두께인 0.1mm의 미세한 차이가 나는 의미가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 언급했듯 미터법은 18세기 프랑스 혁명 때 측정한 자우선 길이였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인공위성을 이용해 실측한 자우선 길이는 1만 km 957m였습니다. 즉 18세기 측정한 미터법이 957m가 짧게 측정된 값이며 인공위성으로 측정한 자우선을 기준으로 하면 엄밀히 1.0001m가 돼야 합니다. 이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온주의 12분의 1은 정확하게 그 값이 0.5237m로 깔끔하게 맞아떨어지며 패트릭 영이 피라미드 실내를 측정해 계산된 로얄 큐빗 값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피라미드에 사용된 1 로얄 큐빗은 내부 측정을 통해 구해진 0.5237m가 맞았으며 18세기 프랑스에서 정한 미터법보다 더 정밀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단지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정확히 소수점 5자리까지 계산되니 놀라울 뿐입니다. 대피라미드를 설계했던 고대 과학자가 누구인지 현재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5000년 전 이미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았고 정밀한 온주율값과 지구의 지름, 둘레 길이까지 정확하게 측정하여 피라미드에 구현해 놓은 것입니다. 지구는 실제 원형이 아닌 족도가 부풀어 있는 타원형입니다. 족도 반지름이 6378km로 극반지름 6356km보다 22km 더 깁니다. 로얄 큐빗과 달리 심플하게 족도 반지름을 기준으로 한 또 다른 신성 큐빗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과학자가 있었는데 뉴턴입니다.
뉴턴은 의외로 광신도적인 면모를 많이 보였는데 그중 하나는 유대인이 야훼 신에게서 고도의 기술과 문명을 전달받아 대피라미드를 건설했다고 믿었습니다. 대피라미드 건축에 사용한 측정 단위에 야훼가 유대인에게 전한 신성 큐빗이 포함되어 있고, 이 신성 큐빗은 지구 반지름을 기준으로 정해졌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지구와 달 사이의 만유 인력 법칙을 이용한 식을 통해 신성 큐빗이 지구 반지름의 1000만분의 1인 0.6287로 추정했고, 이는 기존 노열 큐빗 0.5239의 1.2배입니다. 뉴턴이 계산한 추정값은 실제 지구 적도 반지름과 1.43%의 오차를 보입니다. 19세기 피라미드 신비주의에 빠져 미친 천문학자로 불리기도 했던 피아치 스미스라는 인물은 뉴턴이 주장한 신성 큐빗을 열렬히 믿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직접 피라미드 내부를 샅샅이 정밀 분석했습니다. 결국 그는 여왕의 방 동쪽 벽 계단아치 벽면에서 자신이 찾던 신성 큐빗을 찾아냈습니다. 여왕의 벽 중심선에서 계단형 벽감 중심선 사이의 거리가 0.6376m로 적도 반지름 6378km와 0.04% 오차로 일치합니다. 지금까지 대피라미드 측정 기준인 로얄 큐빗과 신성 큐빗이 지구 크기와 관련되었으며, 그 정밀도는 인공위성 7층각과도 정확히 일치함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대피라미드의 상징 온주율입니다. 밑변 둘레를 높이로 나누게 되면 파이값 3.14가 나오게 됩니다. 이를 다시 풀어 생각하면 높이 280 노얄 큐빗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길이 1760을 정사각형 밑변으로 변환시켜 피라미드를 만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아르키메데스가 로마군에게 죽기 직전까지 고민했던 원과 같은 면적의 정사각형을 그리는 난제, 원적 문제를 연상시킵니다. 16세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명한 그림 비트로비우스 인체 비례도의 원과 정사각형 또한 원적 문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체 비례도는 또한 황금비로 그려진 걸로 유명한데 1.618을 황금비라고 합니다.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작은 생명체 꽃잎, 고동 껍질부터 태풍 그리고 나선 은하까지 모두 피보나치 수열에 의한 황금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금비 P는 자신을 제곱한 것이 자신보다 1 더 많은 수학적 특성을 가진 유일한 수이며, 케플러는 이런 특성을 피타고라스 정리와 연결지어 케플러 삼각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세변의 길이가 1, 루트 P, P인 황금비의 케플러 삼각형이 정확하게 구현된 게 대피라미드로 측면 길이를 밑변의 반값으로 나누면 1.618 결과가 나옵니다. 또한 쿠프 카프레 멘카울의 피라미드들은 나선형의 황금 배열을 하고 있으며, 꼭대기들 간의 거리를 이용해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푸른색과 붉은색 직사각형의 비율 또한 1.618 황금비입니다. 두 가지 신의 숫자 파이와 P를 하나의 건축물 안에 담아내기 위해선 틀어짐 없이 51.8도의 정확한 경사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선 경사각과 높이를 구하는 공식인 삼각측량법이 반드시 필요한데, 고대 이집트에선 세케드라고 불렀습니다. 5000년 전 이미 탄젠트 삼각측량법을 소점 단위 각도까지 정밀하게 시행했음을 의미합니다. 삼각측량법은 단순하면서도 매우 넓게 활용되는데, 만약 이를 우주로 확대 적용했다면 이론적으로 행성 간 거리 측정, 달의 반지름 측정까지도 가능했음을 의미합니다. 작도를 통해 피라미드 설계는 얼마든지 완벽하게 할 수 있지만, 실제 건축 상황의 관점에서 기울기를 각변 42도, 측면 51.8도, 소수점 수준에서 비틀어짐 없이 성공적으로 완성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로, 이는 여전히 미스터리 그 자체입니다. 모서리 경사각 42도와 관련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 모래를 바닥에 부어 모래더미가 일정 각도를 이루며 산을 만들 때 발생하는 안정 각도는 모래의 크기와 습기에 따라 35도에서 45도 가량입니다. 피라미드 경사각 42도는 자연상태 사막의 모래더미를 관찰하며 안정화되는 각도를 관찰해 적용시킨 걸로 보입니다. 다음 영상에선 피라미드 내부의 비밀 코드와 기자 피라미드에 함축된 고대 천문학의 믿기 어려운 수준에 관해 다루겠습니다.